안녕하십니까. 고독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지난주에 제 유튜브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서 SK 하이닉스 소식을 자주 올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SK 하이닉스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년까지 HBM의 완판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SK는 사실 삼성전자에 비해서 폐비 숫자가 그래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지금 짓고 있는 청주 M15X라든가 이천 M16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공간을 하여튼 HBM에 최대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M15X가 내년 11월에 준공 예정인데 HBM의 핵심 인력을 벌써부터 배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청주에 D램 핵심 인력을 배치해서 HBM에 대응을 하겠다. 25년 11월에 완공 목표입니다. 청주 M15X가 건설이 순항 중입니다. 사실은 M15X는 작년에 공사가 좀 중단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2월경에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을 하고 4월부터 칼럼을 올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진을 제가 한번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최근에 이제 지역 충주 쪽에 있는 청주 쪽에 있는 신문에서 올라온 사진입니다. 요 밑 뒤에 보이는 이 건물 있죠? 이 건물이 M15입니다. M15는 이미 가동 중입니다. M15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M15에서는 HBM을 이렇게 적층하는데, 스태킹하는데 TSV 아주 중요한 요 공정을 여기서 수행하고 있고, 요 앞에 지금 철골 구조 보이시죠? 요게 이제 M15X입니다. X라는 거는 이제 익스텐션, 확장형이죠, 확장. 그러니까 M15X를 확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M15X를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협력사하고 약속을 잡아놨거든요. 사실 몇 주 전에 밀양을 갔다 오면서 여기를 보고 싶었는데 그날 폭설이 쏟아져가지고 제가 여기를 보지를 못했거든요. 오늘은 청주 M15X가 왜 중요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M15X는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 DSV를 M15에서 하고 있거든요. 바로 옆에서. 그래서 M15X에서 HBM을 만드는 D램을 생산을 해서 M15로 보내는 거죠. M15에서 이제 이렇게 적층을 나누죠.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지금 12단까지 가 있는 거죠. 12단까지 가 있고 내년 초에 16단이 나오죠. 근데 전통적으로 전에는 이렇게 와이어 본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엘리베이터 TSV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렇게 지금 기술이 발전을 했던 거죠. 이 TSV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2014년부터 했습니다. 이걸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층하고 위에 층에 데이터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이런 와이어 본딩으로 합류하면은 데이터 전송 속도가 좀 늦겠죠. 그런데 M15에서 저게 TSV를 하고 M15X가 지금 확장이 되면 여기서 D램을 만들어서 서로 생산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TSV는 지금 뭐 HBM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본딩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패키징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HBM의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청주 M15X의 핵심 인력을 전진 배치를 하는 겁니다. 평택 캠퍼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P1, P2, P3를 가동을 낼 때도 항상 화성 캠퍼스에 있는 숙련된 엔지니어를 뭐 500명씩 차출을 해서 일로 보냈죠. 그래가지고 평택 캠퍼스를 가동을 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청주 M15X를 가동을 하기 위해서 SK 하이닉스는 이천에 있는 숙련된 기술자들을 이제 보내기를 배치를 시작한 거죠. 자, 이제 뭐 요거는 조감도인데요. 요게 M15입니다. M15인데 여기는 이제 TSV라고 이제 HBM에다가 엘리베이터 상하층을 연결을 하는 거죠. 지금 요 아주 이쁘게 만들어진 요 M15X가 지금 건설 중인데 내년 11월에 가동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D램을 만들겠죠. D램을 만들어서 적층을 해서 스태킹해서 TSV로 또 여기서 또 아래 위층을 다 연결을 하는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생산성의 효율이 좋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M15X하고 M15하고 이렇게
아마 이게 브릿지가 연결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산해서 사람 손으로 날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라서 TSV를 할 거예요. 마치 평택 캠퍼스의 P3하고 P4가 페이지 2가 이렇게 그 브릿지로 연결이 되고 페이지 1도 이렇게 브릿지로 연결이 된 것처럼 똑같은 그런 생산 공정을 이어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SK 하이닉스는 HBM의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청주 M15X에 SK 하이닉스의 핵심적인 엔지니어들을 전진 배치를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부터 2000 캠퍼스의 D램 전공팀 팀장급입니다. 팀장급. 그러니까 굉장한 그 하이클래스의 엔지니어죠. 이 사람들의 일부를 청주 캠퍼스로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청주 M16에서도 이 D램을 지금 EUV로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이 팀장급들이 그동안에 벌써 밑에 사람들 다 가르쳤겠죠. 그래서 이동하는 인원들은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장비 세팅이라든가 M15X 가동 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껍데기 팹을 지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 수요 확대에 HBM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SK 하이닉스가 생산 능력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엔비디아에서 주문하는 양은 어마하게 많은데 SK 입장에서는 생산하는 캐파를 늘리려니까 쥐어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 청주 팹입니다. 이게 청주 팹인데 제가 네이버 지도를 가지고 한번 그려봤거든요. 이게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IC입니다. 여기가 이제 경부고속도로죠. 경부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IC에서 바로입니다. 여기 M17 예정지고 지금 말하는 게 여기입니다. M15가 여기에 TSV를 지금 하고 있고 요게 지금 공사 중이죠. M15X가 이게 내년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D램을 생산을 해서 M15로 넘겨주면 여기에서 이제 적층을 해서 TSV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정말 굉장히 아주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M10이라고 M12가 있고 여기에 또 후공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뭐 화성팹이라든가 평택 우리 캠퍼스에 비하면 상당히 그 팹이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밀집되어 있거나 집적화되어 있지 않고 좀 뚝뚝뚝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SK 하이닉스는 하여튼 이 그룹 창설 이후에 가장 호황을 지금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현재 M11, 12, 15에서 이제 그 낸드 플래시를 좀 하고 있고 이 낸드 플래시 라인 중에서도 일부를 그냥 D램 라인으로 넘겨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2000M14, 16에서 이제 D램을 생산 거점으로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 되는 낸드 플래시는 하겠지만 이 가격 추지가 안 맞는 이 낸드 플래시는 지금 다 팹을 없애버리는 거죠. 라인을 갈아엎어서 D램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M15X에는 지금 5조 3천억이 들어가지만 향후 20조 원을 투자해서 그냥 팹을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11월에 준공 목표라고 되어 있지만 전체 껍데기는 11월에 준공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상하층으로 해서 밑에 하부층 은 내년 하반기부터 가동을 한다고 벌써 신문에 나왔거든요. D램 중에서도 HBM을 집중 생산할 예정입니다. 자, HBM이 D램의 한 종류지만 기존의 D램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그러니까 웨이퍼 300mm 웨이퍼 한 장에서 D램 나오는 DDR5가 나오는 숫자하고 HBM을 만드는 숫자는 다릅니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인력들이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장비 세팅을 하거나 M15 가동 전에 필요한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하는 거죠. 굉장히 빠른 겁니다. 2000팹을 한번 볼까요? 2000팹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에 보면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고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죠. 여기 보면 M10이 있습니다. D램하고 CIS, 요거는 이제 그 카메라 모듈 같은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요거는 약간 오래된 팹이고 이제 M14가 D램입니다. 요게 낸드가 있는데 이 낸드는 아마 안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중국에 또 낸드 공장이 있으니까 거기 있으니까 낸드를 이거 없애버리고 아마 D램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신 팹은 M16입니다. 요게 21년부터 가동을 했거든요. EUV가 들어갔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적은 숫자지만 EUV가 들어와서 D램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DDR5를 생산하고 있고 여기 R&D 연구동이고 패키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 팹이 3개
그 다음에 이제 뭐 청주에 몇 개. 이제 삼성전자하고 캐파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적죠. 적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집중적으로 HBM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지금 뭐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년부터 M16이 가동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그 SK 하이닉스 뉴스룸에서 보도된 M16입니다. 최신 팹입니다. 전체 높이가 105m로 알려졌는데 평택 캠퍼스의 P1, P2, P3의 높이가 제가 알기로 108m입니다. 이 SK 하이닉스가 이 전체 길이가 한 300여 m인 것 같아요. 그런데 평택 캠퍼스는 P1은 521m였지만은 P3, P4는 620몇 m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SK 하이닉스가 M16이 커 보이지만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절반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D램을 생산하는데 대부분 HBM을 생산하는 D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M16은 조금 이제 멀티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M16은 메모리칩 D램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웨퍼 테스트, 패키지, 연구개발, R&D 이런 것들을 다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사이즈가 평택 캠퍼스의 P3, P4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즈. 제가 네이버에서 한번 자로 재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목적으로 아주 오밀조밀하게 잘했어요. 제가 최근 삼성전자 관계자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평택 캠퍼스 P4도 크린룸이 4개가 있는데 적어도 그 크린룸 하나의 사이즈가 거의 300m 정도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의 메인 팹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300ml 되는 그 팹을 두 칸을 나누거나 세 칸씩 나눠가지고 그 생산되는 걸 D램, 낸드, 뭐 패키징, 파운드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하이브리드 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4의 페이지 1을 P4F에서 P4H로 이름을 바꿔버렸죠. 하이브리드에 H를 달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SK는 멀티탭 M이라고 써버린 거죠. M. 그래서 M16이 된 것 같아요. M16 멀티탭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EUV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SK는 EUV가 한 5대 그 정도 되고 삼성은 하여튼 40에서 한 50대 정도 되는 EUV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생산 효율성은 SK 하이닉스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SK 이천 정중앙에 M16이 있는데 여기에 M14가 2015년에 이제 준공이 됐고 또 청주의 M15는 2018년 그리고 여기 이천의 M16은 21년에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EUV가 도입이 돼서 D램을 생산하고 있죠. 자, 요런 그래픽도 SK 뉴스룸에 나와 있는데 삼성은 요런 걸 잘 안 하죠. 그죠? M14 이것도 2000에 있는 거죠. M16도 있고 높이가 105m하고 요걸 77m예요. 그렇죠? 이게 높이가 조금 다르죠. 층수도 조금 다르고요. 2015년 8월, 2021년 2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그 공정은 이제 싱글 메모리고 여기는 이제 멀티, EUV, R&D, 패키징, 웨이퍼 테스트 이런 거 다양하게 멀티탭으로 간 거죠. 층고는 77m, 여기에는 건축 면적은 16,000여 평, 이거는 17,000여 평. 그러니까 사이즈는 뭐 큰 차이가 없어요. 높이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전에도 많이 블로그에도 올려놨지만은 뭐 그린룸 면적이 55,000평, 5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하게 큰 거죠. SK 하이닉스는 M10, M14, M16 공장이 있는 이천 캠퍼스를 D램 생산 거점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SK 하이닉스가 25년도 반도체의 그 생산 전략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HBM, DDR5, LPDDR5, eSSD,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SSD, 이 돈 되는 것들, 이 다 돈 되는 겁니다. 다 돈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레거시는 이렇게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12단 제품 비중이 전체 HBM3E에서 출하량이 절반이 넘어갈 거고 내년 상반기 중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6단 HBM3E가 나오고 상반기 중에
아마 제가 예상하기에는 16단 HBM4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엔비디아에 납품이 돼서 엔비디아에는 차세대 가속기인 루빈을 아마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M15X 및 용인 클러스터 1기 팹이 투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매체들이 용인 원산면 팹이 내년 3월 착공으로 알려지고 있지만은 1월로 알고 있습니다. 1월부터 대규모 이제 투자가 용인 클러스, 용인 팹에서 용인 캠퍼스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내년에 확장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확장을 하고 기존의 레거시, 돈 안 되는 D램이나 랜드라는 이런 것들은 HBM으로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캐파를 증설하는데 M15X와 용인 팹을 집중적으로 이제 그 증설을 하는 거죠. 반대로 삼성전자는 내년에 캐파 증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투자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제 라인을, 공정을 이렇게 바꾸는 쪽에 많이 들어가죠. 업계에서는 당분간 HBM 시장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내년이 완전히 완판이 됐는데, 그러면 M15X라든가 기존의 라인들을 HBM으로 이렇게 공정을 전환하면서 또 추가로 생산되는 물량을 엔비디아하고 아마 그 가격 협상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HBM을 요청하는 고객사들의 주문이 쇄도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 SK 하이닉스도 하여튼 생산량을 늘려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것처럼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물량 깡패잖아요. 월 17만 장을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HBM을 요청하는 고객사들이 쇄도하는데 삼성전자도 저기 올라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내년 물량이 완판됐어요. 머지않아 26년도 내후년 물량에 대한 협의가 벌써 이미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최태원 회장은 11월 4일, 5일에 있었던 코엑스에 있었던 SK AI 서밋에서 엔비디아는 새로운 GPU가 나올 때마다 SK 하이닉스에 더 많은 HBM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블랙웰이 이제 초기인데 블랙웰이 아니라 루빈을 벌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합의된 일정도 항상 앞당겨 달라고 요청한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SK에서 만드는 HBM이 엔비디아의 요구 성능을 다 충족하니까 그냥 뭐 만들기만 하면 되잖아요. 파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젠슨 황은 HBM4 공급을 6개월 당겨달라고 얘기를 하고 SK 하이닉스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그림은 뭐냐? 요게 12단 HBM3E예요. 제가 요걸 찍은 사진이건 요게 HBM3예요. 12단. 두께가 1mm도 안 돼요. 요게는 이제 16단이죠. 요 스택하면 이제 층이죠, 층. 예, 단이라고 얘기하죠. 요거죠, 요거 까만 거. 그렇죠? 자, 이거를 벌써 SK 하이닉스는 16단을 벌써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용량도 48기가, 그 다음에 수율도 12단 HBM3 이만큼 올렸단 말이에요. 대략 한 80% 될 거란 말이에요. SK 하이닉스가 저 16단을 가지고 HBM3E에서 만든 말이에요. 저걸 가지고 HBM4로 바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12단 HBM4가 나올 거라고는 저는 안 믿습니다. 16단 HBM4로 먼저 그냥 기선을 잡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자, SK 하이닉스는 지난 3월부터 벌써 8단 HBM3를 엔비디아에 납품을 했고, 또 이제 12단 HBM3E를 9월달부터 생산을 해서 4분기부터 이미 납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HBM 시장에서 이 SK 하이닉스의 초격차의 실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아주 누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SK 하이닉스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HBM의 수요 둔화, 공급 과잉, 지금 이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내년 되면 주 공급처 엔비디아가 전 세계 HBM의 공급량의 60%도 지금 안 됩니다. 그 외에 있는 뭐 테슬라,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란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HBM을 굉장히 요구하고 내년부터는 커스터마이징,
고객 맞춤형 HBM이 나오기 때문에 생산량이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것만 HBM만 잘 만든다 그러면 장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시기상조라고 일축하면서 내년 HBM 수요는 AI 칩 수요 증가와 함께 고객의 AI 투자 확대 의지가 확인되고 있어서 예상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그래서 트렌드 포스에서도 HBM은 급증하는 AI 수요에 힘입어 D램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됩니다. 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레거시 D램은 지금 공급 과잉입니다. 그래서 중고보다 신품이 더 쌀 정도로 중국의 뭐 창신 메모리 이런 데서 그냥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DDR4, DDR3 이런 것 가지고는 장세가 안 됩니다. D램 중에서도 아주 하이엔드급인 HBM이 시장을 이끌어 갈 거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HBM3 12단은 내년에도 타이트해요. 공급량이 부족해요. 그러면서 16단 HBM3E 그 다음에 조금 이르게 16단 HBM4가 나오면서 시장을 완전히 판도를 바꿔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SK는 완전히 그 시장에 올라타서 지금 HBM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벤더인 마이크론은 캐파가 너무 작았어. 이 생산량이 너무 작아서 아무리 잘 만든다 그래도 생산량이 적으면은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사실 크지가 않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 SK가 잘하고 있으니 삼성전자가 잘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구독 달팽이 부동산의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잡고 있는데 여기 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독 달팽이는 반도체 소식을 정리해서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 이 반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